내일 소상공인을 위한 강의를 드립니다. 메소드 특강. 스마트폰으로 전문가처럼 촬영하는 법 강의를 맡은 인사동 RC 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게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해방되는데 예술보다 더 좋은 것은 없고, 또한 세상과 확실한 관계를 맺는데도 예술을 통하는 것이 가장 좋다. 예술이라는 것이 자기의 고유성도 유지하면서 누군가의 관계를 맺는데도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술이라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각을 살리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과 또 많은 분들께 감각을 살려드리는 그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촬영은요,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촬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그림을 하나 보고 계신데요. 마그리트의 헤라크레이토스 다리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지금 나는 발을 담갔지만 그 물은 벌써 흘러가고 있고요. 또 다른 과거가 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브라이언 트레이스는 많은 경영주들과 리더들을 만나면서 위험한 상황과 또 위기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극복했나라고 봤더니 이 세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 태도고요. 두 번째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찾아내고 어떻게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어떠한 태도를 해야 될지 저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사장님들은요, 손에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는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스마트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텐데요. 예전에 제가 한 20년이 지났어요. 저의 개인적인 카메라가 너무 갖고 싶어서 엔사의 쿨 XX라는 그런 카메라를 진짜 몇십만 원에 들여서 카메라를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카메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쁜 가방에 돌돌돌 싸고 다니면서 꺼낼 때마다 막 썼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때 한 몇십만 원이니까 지금의 가치로 보면 더 크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의 그 하소와 그 성능과 그 기능에 비해서 지금 그 대표님들의 사장님들의 손에 있는 이 스마트폰은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카메라의 성능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사진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사진 구도와 촬영법에 대해서 세 번째, 사진 보정법에 대해서 핵심만 콕콕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사진 촬영 시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필립 퍼키스 사진 강의 노트에 이런 말이 나와져 있어요. 사진과 글은 자체의 특성으로 이루어지는 회화와 음악과는 달리 무엇을 찍고 무엇에 간에 쓰는 것처럼 무엇이라는 대상이 필요하다. 사진을 잘 찍고 싶어요.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전문가처럼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사실 셔터만 딱 누르면 이제 카메라에 사진을 그냥 찍히는 거잖아요. 사진은 찍는 것은 쉽지만 무엇을 담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다 보면 사진 찍으면서 항상 이상하게 찍는데 경청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덩실링 감사드립니다. 무엇에 관련된 것을 고민하기 시작하면요, 사진이 점점 더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중요한 포인트 4가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진 촬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빛, 구도, 순간 포착, 스토리입니다. 빛과 구도는 기술적인 거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순간 포착과 스토리는 감성적인 부분이에요. 난 기술 하나도 몰라. 그냥 셔터 눌렀을 뿐이야. 근데 사진이 너무 멋스럽게 담기는 거예요. 그건 약간 감성적인 것을 타고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빛과 구도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연마하고 훈련하고 익히고 연습하면 잘 찍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은
빛과 구도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릴 거예요. 예전에 정말 이 빛을 조절할 수 있는 것만 알아도 전문가다라는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빛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가장 핵심으로 중요한 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진 촬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카메라 있어도요, 이거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고 사진 전문가가 이야기한 비법입니다. 비법 전수 뭐냐면요, 렌즈 닦기입니다. 렌즈 닦기.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찰칵. 그래서 뭐 화장을 하거나 땀에 젖거나 하면 우리 카메라 앞에 있는 이 렌즈가 뿌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막 손을 만지다 보면 뒤에 있는 렌즈가 있는데 이 렌즈가 뿌옇게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별로 인식을 안 해요.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 있는 카메라를 닦을 생각들을 별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전문가적으로 찍기 위해서는 렌즈 닦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동실님 이해하셨나요? 네, 렌즈 닦기부터 해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정말 따로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걸 구입하시려고 할 때 훨씬 더 많은 비용을 구입을 하시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안에 그런 카메라의 성능들이 있다라는 거죠. 카메라가요, 스마트폰이요, 1년이나 2년 단위로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새로운 제품의 성능의 향상에 카메라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 가격이 스마트폰 가격이 100만 원이라면요. 그 100만 원이라는 가격 안에 카메라가 차지하는 비중도 많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카메라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 사용법도 모르고요. 일반적으로 어플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나와 같지 않게 나오고 뽀얗게 나오는 거. 저도 물론 어플을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요. 때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기본 카메라를 쓸 때는 쓰고 어플을 쓸 때는 쓰고 알고 다양하게 쓰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어플 이전에 기본 카메라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가 기본 카메라를 딱 눌렀을 때 이런 화면이 나오지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카메라, 지금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뭐냐면 반셔터, 노출값,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이거는 안드로이드 폰이나 맥폰, 사과폰 아시죠? 거기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설명을 잘 들어주시고요. 일단 기능법부터 익히고 나서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반셔터가 뭐냐면요, 예전에 카메라를 했을 때 찰칵 하는 건 온 셔터예요. 근데 반 정도 누르면 띠딕 이런 소리 날 때 있죠. 이게 바로 반셔터인데요. 스마트폰에서 동그라미를 반 정도 누르겠다고 해서 반셔터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셔터가 되지는 않고요. 스마트폰에서 반셔터는 화면을 터치하시면 이게 바로 반셔터가 돼요. 지금 보시면요. 네. 지금 보시면 화면의 동그라미 부분, 왼쪽 부분에 화면의 동그라미 부분 보이시죠? 거기 화면을 터치하시면 반셔터가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자동 포커스가 돼서 가운데는 알아서 초점을 맞춰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찍고 싶은 그 무언가가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을 때 터치만 하셔도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죠.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터치를 할 때 터치하고 찰칵하고 이 시간이 짧아야 돼요. 터치하고 세워라 내워라 하시면은 언제 촬영이 될지 모르고 또 초점이 사라지니까 반셔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노출값은 뭐냐면요, 노출값은 밝게 할 수도 있고 어둡게 하실 수도 있는 건데요. 노출값은 일단 화면을 터치하면요, 사과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화면을 터치하면 네모가 나오는데 그 네모에 햇님 모양 나오죠. 햇님을 위로 올리면 밝아지고요, 아래로 내리면 어두워집니다. 근데 이 폰을,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에도 이 기능을 좀 최신 폰에는 추가시켜서요, 반셔터를 누르면 전구 모양이 나오거든요. 전구 모양이 나오는데 왼쪽으로 가면은 어두워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밝아져요. 그래서 노출값은 밝기를 조절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화면에서 터치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혹시 이거 안 나와요? 조금 옛날 폰이어서요. 이게 안 나오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하시면 옆으로 쭉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옆으로 쭉 가시면 더보기라고 또는 프로라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그 프로 안으로 들어가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선택하시면 밝고 어둡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이트 밸런스는요. 그 프로 모드에 들어가시면 WB라고 나와져요. WB. 화이트 밸런스예요. 거기서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사각폰에서는 화이트 밸런스가 따로 나오진 않고요. 필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필터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반셔터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반셔터는 초점을 맞추는 데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뭐 많이 밝아지거나 많이 어두워지거나 변화가 막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요. 초점을 맞출 때 지금 화면에 사진을 보시면 저희 교육생분이 찍었는데 뭐 사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반셔터를 제일 잘 설명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일부러 가져왔어요. 지금 왼쪽을 보시면 사람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서 선명하죠. 그리고 종이컵 부분이 어둡습니다. 어디에다 화면을 터치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반셔터를 사람 인부분에 터치하고 찰칵한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 어디에다 반셔터를 했을까요? 맞습니다. 종이컵에 터치하고 찰칵을 한 거예요. 두 사진의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죠? 예, 물론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는데 여기 스마트폰에 터치했다고 얘가 어두워지진 않아요. 이렇게 차이가 있었을 때 아웃포커싱의 효과는 있지만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스마트폰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스마트폰 있는 이 기기에 터치하고 찰칵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보셨고요. 반셔터. 그러면 우리 이 화면도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이게 반셔터를 이용해서 촬영한 그런 사진인데요. 지금 꽃하고 어떤 건물이 보이시죠? 그러면 꽃에다가 터치하고 찰칵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요. 음료에다 터치하고 찰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뒤에가 뿌옇게 되고 지금 제가 찍고자 하는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반셔터 됐고요. 두 번째, 이번엔 노출값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출값은 어둡게 할 수도 있고 밝게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후레쉬를 터뜨리면 무조건 밝아지죠. 그렇죠? 후레쉬를 터뜨리면 밝아지는데 이 노출값은 어둡게도 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 보시면요.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이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노출값 0, 오른쪽 사진은 노출값을 플러스 2로 했어요. 근데 오른쪽 사진에 보니까 구름하고 하늘이 사라졌죠. 가끔 인물 사진 찍을 때요. 사진을 밝게 찍으면 얼굴에 잡티가 사라지는 거예요. 누군지만 알면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요. 노출값을 마이너스 2로 한 거예요. 여기는 우리 그 광화문역이거든요. 광화문역이에요. 이런 사진을 역광 사진이라고 해요. 뒤에서 빛이 들어오는 거죠. 뒤에서 빛이 들어오는 거고 저는 이 아이들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너희들 얼굴이 어둡구나. 내가 너희들 얼굴을 밝게 해줄게. 제가 후레쉬를 아무리 터뜨린다고 해도요. 이 아이들의 얼굴이 밝아지지 않아요. 그럴 땐 차라리 역광 사진일 때는 실루엣 사진을 찍어보자. 그래서 노출값을 마이너스로 바꾸시면요. 이런 사진을 찍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진이요. 제가 옛날에 노땡2 예, 지금은 11 버전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옛날 버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을 왜 쓰냐면요. 그 옛날에도 그 카메라 안에 노출값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출값을 마이너스로 하시면요. 이런 작품 사진도 찍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의 탄중하루라는 그 해변가인데요. 뒤에서 해가 지고 있고 역광인데 인물들이 있죠. 예, 저 중에 한 명이 제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얼굴을 돌려가지고 V하고 사진을 찍을 게 아니라 피사체의 실루엣을 마이너스 2로 해서 찍으시면 저런 실루엣 사진을 노출값을 이용해서 찍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예요. 반셔터 노출값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 세 번째인데요. 화이트 밸런스는
흰색을 흰색답게 보이도록 잡아주는 게 원래 목적이긴 합니다. 우리가 형광등에서 봤을 때, 백열등에서 봤을 때, 햇빛에서 봤을 때, 그늘에서 봤을 때 제 손 색깔이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은 형광등, 지금 백열등,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색을 맞춰주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거를 좀 다르게 사용해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저는 이것을 스마트폰의 물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장소에서 제가 3장의 사진을 찍었는데요. 화이트 밸런스를 바꿔주면서 다양한 컬러감으로 나타낸 거예요. 나도 내 느낌으로 나타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를 이용해서 색감을 다양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양평의 두물머리에 해가 뜨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제가 저희 같이 배우시는 그 교육생분들하고 새벽 출사를 나갔는데 저는 이제 선생님으로서 갔기 때문에 그냥 스마트폰을 따다다다다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때 화이트 밸런스로 색감 조정하면서 했는데 이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좀 흔들리고 초점이 안 맞기도 했지만 마치 수묵화와 또 수치화를 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만큼은 꼭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기억해 주세요. 반셔터, 노출각, 화이트 밸런스. 예, 그럼 다음은 두 번째 챕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있어서 빛을 조절하는 만큼 구도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도를 아는 만큼 사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사진이 너무너무 잘 찍히는데 어느 날은 좀 봐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요. 이 구도 문제만 조금씩 해결하셔도요. 사진을 훨씬 더 잘 찍을 수가 있습니다.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구도에 조금 더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요. 지금 보시고 계신 이 구도에 대해서 익숙하실 거예요. 뭐 수평 구도, 수직 구도, 삼각형 구도, 또 한국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철길 쫙 따라서 찍는 대각선 구도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저는 몇 가지만 구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 안에 프레임이에요. 오늘 제가 어디 공원 벤치에 하나 딱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딱 들었는데 고개 위에 봤더니 위에 약간 천장처럼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으로 보이는 하늘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찰칵 찍었습니다. 만약에 나 지금 우리 매장에 있는데 우리 매장에 유난히 예쁜 창 하나가 있어. 근데 그 창에서 밖으로 보는 그런 풍경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럼 내가 전체 화면도 찍고 창을 통해서 보이는 그 화면을 찍는다면 그거 역시 프레임 안에 프레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의 팁을 알려드리자면요. 같은 장소를 매일매일 또는 분기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봄, 여름, 가을, 겨울 내가 관찰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관찰을 하는 내용을 남겨주시면 그게 하나의 기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같은 시간에 만약에 반복해서 내가 SNS에 이렇게 올린다면 사람들은 그걸 보겠죠. 아, 봄에는 이렇구나, 가을엔 이렇구나, 겨울엔 이렇구나, 이런 풍경이구나 하면서 누군가의 감성을 불러올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프레임 안에 프레임이었고요. 가장 많이 쓰는 구도 중에 원형 구도라고 있어요. 가운데 피사체 그 무엇을 두는 거죠. 예전에 모 샌드위치 모 샌드위치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께서는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새로운 샌드위치를 만드시면서 원형 구도로 가운데 샌드위치 반쪽에서 딱 나타나는 구도로 계속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별스타에 가면은 같은 구도에 다른 제품의 샌드위치의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원형 구도는 그 피사체를 더 집중적으로 포커스에 맞춰서 보고자 할 때 또 좋은 구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구도에 따른 그런 차이에 대해서 잠깐 보여주고자 제가 이 두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비스듬히해서 대각선으로 찍었죠. 그리고 비율도 4:3 비율입니다. 근데 오른쪽은 1:1 비율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찍었어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나는 한 방향으로 한 구도로 1:1로만 찍을 거야. 그거 좋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닌데 내가 의식하지 않았다면 다양한 구도와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것들을 시도한 다음에 우리 매장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거에는 이런 게 좋겠어 하고
찾아가는 것도 좋은 여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구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은데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면요.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하고 되는 부분들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비율, 황금 분할 구도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안드로이드 폰으로 잠깐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에 기본 카메라로 쏙 들어가시면 톱니바퀴처럼 생긴 설정 보이시죠? 그 설정에 들어가시면요. 3 곱하기 3 또는 안내선 이런 메시지 나오거든요. 그걸 체크하시면 카메라 액정의 삼각 구도가 나와요. 그리고 사각폰 같은 경우에는요. 카메라의 설정이 아니라 밖에 있는 설정 안으로 들어가시면 그 카메라에 이 삼각선을 격자를 나오게 할 수 있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시면요. 사진 찍을 때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 구도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풍경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아 바다다, 아 산이다 하고 찰칵 찍어요. 근데 어느 날은 3분의 1, 어느 날은 뭐 5분의 2, 어느 날은 2대 1 뭐 이런 식으로 막 찍어요. 근데 막 찍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조금 더 알고 찍고 싶다 하면 3분의 1 법칙을 이용해 보세요. 와 하늘이 너무 예쁜데? 그럼 하늘을 3분의 2, 산을 3분의 1. 와 바다가 너무 이쁘다. 하늘을 3분의 1, 바다를 3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요 뭔가 보여주는 것에 조금 더 안정감을 주실 수 있고요. 심플하고 심심함을 좀 벗어낼 수가 있어요. 2대 1대1 구도보다는요. 그리고 또 보시면요 지금 나무나 배나 이런 거 보이시죠? 우리 사람을 찍을 때 가운데만 무조건 두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 지점의 왼쪽이나 3분의 1 지점의 오른쪽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이나 오른쪽에 두시면 내 피사체를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여기 설명을 붙이거나 그럴 때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교차점 부분에 피사체와 보조 피사체를 두는 거예요. 해하고 새를 두거나 태양하고 뭐 새를 두거나 이런 식으로 교차점으로 만나면 훨씬 더 안정적인 구도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뭔가 그냥 찍은 것 같은데 굉장히 있어 보이는 그런 구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몇 가지 예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은요. 올림픽공원의 나홀로 나무, 올파게 나무입니다. 가운데 나무가 있지요. 가운데 나무가 있는데요. 이 사진 어떠세요? 아까 사진도 나쁘진 않지만 훨씬 더 좋죠. 근데 이걸 알고 나면 원칙을 알고 나고 기본을 알고 나면요. 이런 식으로 변형도 가능합니다. 네, 이런 사진 한번 우리 사장님들도 한번 찍어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제 사진 나와서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요. 지금 왼쪽에 꽃 사진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 근데 꽃 사진을 찍을 때 위에서 그냥 내리 찍는 이런 항공샷만 찍을 것이 아니라 내가 피사체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아이 컨택하면서 저기 교차점 윗부분에 얼굴이다 두고 그냥 찍는 거죠. 그렇죠? 3분의 1 지점에 그렇게 찍을 수 있고 저는 셀카를 찍을 때 뭐 나만 예쁘게 나오면 돼라기보다 나는 이 셀카를 찍을 때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어느 현장에 와 있어요. 이렇게 메시지 전달하는 데 셀카에 집중을 두고 있거든요. 과도하게 내가 내 매장이나 또 내가 관련된 업체에 관련된 건데 개인적인 사진이 들어가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 개인적인 사진이 셀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정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어떤 사진전에서 전시를 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셀카 사진은 뭐 한두 장 정도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는 그 정보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정보를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황금 분할 구도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워터프론트 해변가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하늘과 바다의 구도를 한번 볼까요? 하늘과 바다의 구도를 보시면요. 3분의 2, 3분의 1 보이시죠?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배는 왜 저기에 있을까요? 교차점으로 해서 저기 아래 교차점에 있는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딩동대. 이 사진 이렇게 찍은 거고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찍잖아요. 바다다, 바다네. 네, 바다다, 바다네. 근데 앞으로는요. 지금 1번 사진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번 찍어 보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나는 하늘의 느낌을 더 줄 거야 하고 약간의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으로 촬영팁 몇 가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피해서, 이거는 주의해서 사진을 찍어주세요. 첫 번째, 머리에 뿔 박지 말기. 우리가 막 사진을 찍다 보면요, 인물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뒤에 배경에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진이 많이 찍히는 거죠. 이분 너무 곱게 머리에 사선뿔을 예쁘게 박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두 개가 뭐야, 박으려면 이 정도는 박아야지. 우리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치킨은 살 안 쪄요. 예, 치킨 먹은 내가 살쪄요 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치킨은 살 안 찌는 것처럼 찍힌 사람은 잘못 없어요. 찍은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조금만 옆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아니면 찍는 사람이 조금만 방향을 틀면 머리에 뿔 박는 일은 없습니다. 이거 주의해 주시고요. 두 번째, 발목이나 손목이나 관절을 자르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얼굴 크게 찍어줄게 하고 여기 자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관절 자르셔도 안 되고요. 손목이나 발목이나 무릎이 잘리면 사진에, 네, 맞습니다. 사슴뿔 만드시면 안 되고요. 관절을 자르시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훨씬 더 사진을 풀로 찍을 때보다 좀 부담감이 줄어들죠. 그럼 대체 어디를 잘라야 되냐고. 전신을 찍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릎 위, 그리고 여기보다는 여기 위, 그리고 어떤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너무 키가 작은데 상반신만 찍어야 돼요. 그런데 손목이 잘릴 것 같아요. 그러면 손을 올려주세요 해서 손목이 안 잘리도록 목, 팔목, 손목, 발목 안 자르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올려다보고 내려다보고. 올려다보면 웅장해 보고요. 내려다보면 미니어처 같이 귀엽게 보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찍고 있는 사진에서 좀 이걸 웅장하게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올려다보고 한번 찍어보시고 내려다 한번 보고 찍어보시고요. 또 같은 앵글로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그 앵글로 찍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스마트폰은요, 기본적으로 광각 단렌즈예요. 하나의 렌즈로 줌이 다 되는 게 아니라 뒤에 카메라 렌즈가 여러 개 있으면서 이 렌즈가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화면의 위와 아랫부분은 길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DSLR에서 찍는 그 렌즈보다 훨씬 더 화각수가 많이 찍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 사진 찍을 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무조건 다리가 세로로 찍는데 가운데 들어가면 완전히 땅꼬마 만드는 거예요. 땅꼬마. 그러니까 발은 아래로, 머리는 무조건 가운데 지점. 그렇게 찍으신 다음에 필요하시면 자르기를 통해서 전신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고 계시는데요. 왼쪽 사진을 보는데 위쪽에다가 저렇게 배치를 하면요. 머리는 커지고 다리는 짧아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오른쪽처럼 하시면요, 예, 다리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한 몸 한번 희생을 해보죠. 저희 이제 시골에 가서 저희 어머니 사진, 그 신발을 신고 찍은 사진인데요. 다리는 그렇게 길어진 것 같진 않아요. 나 머리 크기를 한번 보실까요? 그럼 찍는 사람은 같은 장소에서 위치만 바꿔주면서 찍은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사진은 머리가 굉장히 크죠. 두 번째 사진은 머리가 좀 작아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거 한 번만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제가 이 사진을 저희 남편이 찍고 굉장히 칭찬을 해줬어요. 참 잘했다고. 네, 뭐냐면 저 뒤에 있는 나무가 500년 된 은행나무거든요. 그래서 은행나무도 찍고 싶고 저도 찍고 싶어서 제가 굉장히 애쓰고 있는데 은행나무도 잘 담았고 저도 잘 담아준 거예요. 근데 가끔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행 갔을 때나 이럴 때 풍경과 사람을 어떻게 담으면 좋지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 풍경은 풍경답게 담고 인물은 인물답게 담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풍경과 인물을 같이 담고 싶을 때는요, 풍경을 4분의 3 정도에 담으시고요, 인물을 4분의 1 정도에 담아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럼 인물을 담을 때 인물을 조금 더 크게 담고 싶으면 통통통통 하고 인물이 앞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사진, 풍경과 인물을 같이 배치하고 싶을 때 이런 방법도 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것도 딱 보도록 할게요. 사람 시선이 딱 가는데 가운데 칸막이가 딱 있으면 시선이 거기서 멈춰요.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가운데 가르마 양분하지 마세요. 두 사진을 보시면 느낌이 좀 다르죠? 이 프레임 안에 무엇을 담을까 하기 때문에 조금만 방향을 틀어주시면요. 다른 것들을 담으실 수 있으니 이렇게 한번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제가 또 일상 속에 패턴 담게 있는데 우리 매장에 또 이런 일상에 어떤 패턴들이 있을까 발견해 보는 것도 좋은 또 방법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럼 사진을 이렇게 다양하게 담을 수 있다, 일상의 패턴도 담을 수 있다 하면 일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새로움을 추구할 수도 있고요. 또 삶의 작은 소소한 기쁨도 누릴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아닌데요. 이제 2개 남았는데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가지 팁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미의 강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사진은 더하기보다 빼기를 잘해야 된다. 이럴 때는 카트가 있어요. 카트가 있는데, 네, 이거 뭐 장바하세요. 그러면 막 담는 게 뭐가 어려워요. 셔터 누르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아까 시작할 때 사진은 무엇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무엇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무엇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거, 정말 필요한 거, 정말 전달하고 싶은 거, 그 메시지만 남고 나머지는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 보시고 계신 이거는요. 밑에 큰 지구본이 있어요. 어떤 건물 앞에 있는 예술작품인데 그리고 셀러리맨이 손을 하나 쫙 펴고 위로 쫙 올라가면서 지구를 벗어나고 싶은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교육생이 이걸 담아와서 제가 엄청나게 칭찬을 해드린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담고 무엇을 버리실 건가요? 사진에만 해당되는 걸까요? 예, 그런 질문 하나 던지고 싶네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스토리를 담는 건 저는 사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이 스토리에 대한 것을 많이 언급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 나만의 스토리, 나의 목적, 나의 가치, 나의 이상, 나의 비전 이런 것 또한 이 사진 속에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진에 대한 설명도 잠깐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좋은 사진이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평소에 이 사진을 가지고 막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이건 어땠고 이때 상황은 어땠어, 이때 진짜 내 감정은 어땠어, 이때 이렇게 해서 이거를 통해서 이런 게 기억나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진은 강원도의 건금성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노란색 케이블카는 최초의 케이블카이거든요. 근데 그 케이블카 그 장소를 갔는데 저희 아이가 노란색 원피스에 노란색 핀을 꽂고 간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 한번 서볼래? 했더니 애가 서주는데 고개를 싹 돌리더니 어떤 놀고 있는 두 아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엄마들 이러잖아요. 어머 이모 일로 봐, 여기 봐, 여기 봐, 하나 둘 셋 V.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러움을 담았어요. 이런 자연스러움을 담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사진을 보면 그때 그 스토리들이 쭉 생각이 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런 사진들 보면요. 외국인인데 그 푸른색이 굉장히 잘 어울리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런 뒷배경하고 잘 어울려서 이런 사진도 찍었고요.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뒤에 있는 등대하고 놀고 있는 두 남매의 모습이 굉장히 교차가 되죠. 하얀 등대, 빨간 등대, 그래서 이런 사진도 담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챕터에서 구도가 중요하다. 특히 황금 분할 구도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머리에 뿔 박지 말고 관절 자르지 마세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광각 단렌즈이니까 그 특징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스토리를 담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마지막 챕터인데요. 보통 이제 보시면요. 내가 어떤 형태로 담겠다. 어떤 그러니까 별스타를 보면요. 1:1을 고집하는 데가 있고요. 어디 보면 4:3을 고집하는 데도 있고요. 어디는 세로 사진이나 가로 사진을 고집하는 데 있거든요. 근데 내가 원칙이 있다면 이렇게 해보시는 거 좋아요. 근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매장 앞에 있는 식물들의 중심을 두면서 계속 계절마다 바뀌고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카페의 제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찍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감성적으로 찍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어디를 벤치마킹해서 한번 따라하고 흉내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요. 사진은 사실은 촬영하는 만큼 보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사진 자르기, 그리고 삐뚤어진 사진 똑바로 하는 거, 그리고 색 보정하는 거. 이 세 가지를요,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우리 대표님들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스마트폰의 기본 에디터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갤러리 한번 가보시고요. 갤러리 안에 들어가시면 연필 모양처럼 된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연필 모양처럼 생긴 걸 누르시면 이 기능들을 쓰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왼쪽 사진인데 세로로 찍다 보니까 저 풀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1 비율로 그 보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밝기 보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다시 한번 편집한 예인데요. 지금 기본 연필 모양,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도 그렇고 사과폰도 그래요. 기본적으로 사진 보정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들어가서 자르기를 이용하시면 구도를 다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르기 하는 거 꼭 쓰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밝기하고 색 보정하는 거, 밝기 이것만 누르셔도요. 와, 사진이 다른데? 자동으로만 보존해도 사진이 다른데요. 귀찮게 뭘 이걸 해. 그러면 그냥 그런 사진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잘 찍고 싶다. 그렇다면 이런 수고는 조금 더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스냅시드라는 어플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무료 어플이고요. 안드로이드 폰이나 사과폰 둘 다 있고요.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인수한 그런 어플인데요. 어마어마해요, 기능이. 와, 이렇게 좋은 어플을 우리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다니. 보시면 메뉴는 전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마트폰은 내 손 안에 있어이다. 어플은 내 손 안에 있어이다. 티 안 나게 살짝 강조하자. 이런 이야기 많이 들리는데요.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따다닥 누르면서 그냥 한 번에 한 큐에 딱 끝낼 수 있는 보정법이에요. 그런데 거기 도구라는 데 들어가면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한 번씩 자세히 눌러보시고요. 조금만 관심 있으시다면 이 안에 들어가서 정보를 좀 찾아보세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르기, 기울어진 사진 똑바로 하고 색 보정하는 건 가장 보정의 기본이고, 그 외에 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커브하고 비네트예요. 커브는 사진 작가들이 포토샵에서 한 가지 기능만 쓴다면 이 커브 기능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사진에 곡조를 줄 수 있고 다양하게 줄 수 있으니 이 커브 효과를 주시고 비네트 효과만 딱 주셔도 전문가처럼 사진이 짠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 스냅시드 어플 오늘 당장 설치하셔서 사용법 익혀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면 훨씬 더 퀄리티 있는 사진을 접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쫙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정은 촬영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SNS 업로드 시 사진 비율 중요한데요. 요즘 너무 풀 버전, 풀 비율 좋아하시는데 그걸 SNS에 올리는 거는 삑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1:1이나 4:3이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16:9까지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트리밍, 자르기, 기울이기, 색 보정 꼭 활용하시고요. 어플을 활용해서 전문가처럼 보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였어요. 3가지였고요. 지금 어느 날 어떤 매장에 갔는데 거기는 그냥 사진을 찍고 싶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사진을 촬영한 걸 보여드렸습니다. 마야 안젤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 기억하기보다는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인상과 느낌을 주었는지를 결코 잊지 않는다. 선생님들, 대표님들 매일매일 사진 한번 전문가처럼 찍어보시고요. 이 이야기를 글로 살짝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SNS에 기록을 남겨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또 나의 고객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정보를 자꾸 보여주신다면 사업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기와 기회의 기자는 똑같은 말을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은 위태로운 상황에서 기회를 잡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많은 기회를 잡으시고 작은 성취 계속하셔서 또 큰 성공과 성취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인사동 아씨 유매였습니다. 감사합니다.